싱크홀은 일상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시한폭탄과도 같은데요. 오늘은 그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 수원시 건설정책과 황교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싱크홀이 이게 어떤 건지 또 어떤 원인을 발생하는지 이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싱크홀은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지표면이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최근 도심진에 발생하는 싱크홀은 대부분 굴착공사나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의 파손에 의해 토사 유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게 있고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는 건데 다시 한번 그 자연적인 건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석하염지대 같이 물과 반응해서 동굴이 생기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 같은 경우 동굴이 커지면서 집안이 침하되니까 그런 것을 싱크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가 흐르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맞춰보면 동공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 인위적인 건 어떤 게 있는 거죠? 이의적인 것 같은 경우는 굴착공사 같은 경우에서 현장에서 흙막이 시설들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토사가 쓸려 나오거나 그럴 경우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거고요. 지하 매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수도나 하수도관 이런 분들이 누수가 발생하면서 이게 지하 공동이 크게 발생하고 그거 진행함에 따라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이 좀 노후돼서 깨진다거나 네. 옆에 큰 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터파기를 하면서 그 흙이 밀려나온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생겼군요. 수원시에서 혹시 싱크홀이 생겼던 경우가 있었나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선 최근 4월 1일 날 네네. 그날 저희가 퇴근하기 전이었는데요. 우리 GPR 탐사하는 용역사에서부터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 중 깊이 2m, 폭 1.4m, 네네. 그리고 길이 2m 되는 지하 공동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네네. 저희가 바로 현장 조사하고 팔달구랑 협조를 해서 네. 그날 22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19시까지 해서 포장까지 해서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좀 체크가 됐군요. 예. 다행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가 전체 기반이 대부분 이제 안반 지역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좀 싱크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안반 지역이 많다는 거는 네. 기초가 튼튼하다는 내용이고, 네, 그렇죠. 예, 건설공사 시에 안정적이라는 내용인데, 다만 집안 침하, 싱크홀 등은 그 지표면서부터 안반 사이에 토사가 유실돼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반이 깊이 붙여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자,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4월 1일 공동을 미리 발견했다.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 사고 예방 위해서 도로를 수원 지역 관내를 5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GP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탐사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GPR이라는 장비가 어떤 거죠? GPR 탐사는 고주파의 전자파를 지표면에서 지하로 발사하여 지하의 공동을 찾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매질의 토지를 전자파가 통과할 때는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현상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만약에 여기에 다른 매질, 그러니까 금속광 같은 거, 아니면 지하 공동구에 있을 경우에는 그 나아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희 수원시 관내 전체를 다 이렇게 서칭을 한다고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탐사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희가 5년에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수원시 전 도로를 탐사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1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구역씩 해서 5개를 다 5년 돌아가면서 하는군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GPR이라는 게 이렇게 뭐랄까 엑스레이처럼 쭉 안에를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초음파, 병원에서 하는 초음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다만 이렇게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상수도관이 깔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안반이 미리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하수관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여러 지하 매설물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구분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이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2m, 최대 2m까지. 2m까지는 일단 동공이 보이면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최근까지 한 214곳을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조치됐죠, 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214곳의 지하 공동을 발견했는데요. 이 탐사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했고, 그 탐사 용역을 다시 한번 통해서 코알을 뚫어서 거기에 충진재를 넣어서 복구를 완료했는데요. 복구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충진으로 복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근처 지하 매점을 유관기관이나 부서를 같이 모여서 굴착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복구했습니다. 좀 아까 충진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일단 여기가 동공이 있다는 게 확인됐고 한 번 더 펀치 뚫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충전재를 넣는 충전재가 뭐죠? 충진재라고 해서 시멘트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시멘트와 물과 여러 혼화제들을 섞어서 네네. 이게 충전 거기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지금 수원시 관내에 지하철 공사도 되게 많고 대형 도시개발도 시작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싱크홀에 대한 위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는 저희가 지하 안전 평가라든지를 해서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지하철 공사 같은 대형 공사들은 우리 관련 부서 첨단교통과라든지 부서들과 함께 특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대형 공사장 주변 상수도나 하수관은 관련 상수도 사업소, 하수관리과 등과 함께 누수 탐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GPR 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하수관리과는 하수관에 CCTV를 넣어가지고 촬영을 통해서 그 누수를 확인하고 있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차음기, 디지털 차음기 같은 거 그리고서는 탐사 시설들을 설치해서 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건설 정책과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하수관로가 땡긴다거나 네. 주변에 지하철 공사가 있다 할 때는 협력과들이 협력을 같이 다 하나 보죠? 예. 그리고 저희가 네. 2023년 3월에 우리시 관내 지하 매설물, 전기, 통신, 그리고 열수송관 등 여러 개의 민관 13개 기관이랑 이렇게 수원 지하안전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지하안전협의체.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이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 정책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깨지거나 그런 것들은 하수과나 상수도과서 같이 또 협조를 해야지만 네네. 가능하고 그게 가장 원인이 많죠. 우선은 그게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크게 공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피해 사항이 크게 발생하니까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다진 분량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조금만 공동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누수에 의한 것들은 집안 침하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싱크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시민들에게 알려주실 만한 좋은 팁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싱크홀 발생 전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로상의 물고임입니다. 물고임이요? 예. 말 그대로 도로가 꺼지면은 그스럽게 자연스럽게 물이 고이니까. 초기 증상을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나 보도상에 크랙이 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꺼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보도 같은 경우는 보도 블록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화단 벽체나 담벼락 같은 경우 네네. 기울어지거나 흔들리면은 그것이 집안이 약해져 가지고 침하가 발생할 수 있거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건물이 조금 이렇게 기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물은 기초를 튼튼하게 이렇게 짓잖아요. 네네네. 근데 담벼락이나 화단 벽체 같은 경우는 그냥 땅 위에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땅이 꺼지면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거나 기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 그럼 이렇게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수원시에다 빨리 알리면 되나요? 예, 수원시에 해도 되고요, 경찰서에 해도 되고요. 경찰서에 해도 돼요? 예, 그러면은 저희한테 들어올 거고 저희가 바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면 수원시 콜센터를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인근 경찰에 전화를 하면 알려주면 그 경찰이 또 연결을 해주는군요. 네. 그럼 이제 나가셔서 충전도 넣고 보수 공사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아까 상하수도라든지 하수관리과 다랑당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서 살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마지막으로 좀 싱크홀 예방 외에도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수원시에서는 다양한 안전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네. 포트홀 24시 기동 대응반이 있습니다. 포트홀 24시 기동 대응반. 네. AI를 활용해서 그 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네. 또 순찰을 통해서 포트홀을 발견해서 즉각 보수반을 투입 긴급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뚫려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한 5cm, 10cm 네, 정도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것. 차량 포장재들이. 타이어 터지게 하고 그러는 것들. 그렇죠. 그걸 어떻게 AI로 감시한다는 거죠? 우선 GPR 탐사처럼 네. 차량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운행을 합니다. 아, 차량에서. 예, 그러면은 이 차량이 물론 진짜 떨어져 있는 것도 촬영을 하지만 이렇게 크랙이 간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를 감시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겁니다. 네, 포토리 네, 발생할 네. 수 있다. 아. 아니면 포토력이 있다. 그리고 각 구청 도로 담당자들 이분들이 순찰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24시간 기동반이에요?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또 어떤 안전정책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세빛 안전지킴이 교육이 있는데요. 세빛 안전지킴이. 네. 심정지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찾아가는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가서 교육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방송으로 모셔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오늘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